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내일 오후에 이제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도 오늘 시작이 됐죠. 이어서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슈퍼위크를 맞이한 전국 상황을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토요일 열리고요.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일정이 2박 3일인데요. 가장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일정이 뭐라고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눈에 띄는데요. 네. 일단 2박 3일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있는 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오자마자 삼성 평택 그 공장, 반도체 삼성 공장 반도체 가고요. 공장을 가죠. 그것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의 특정 기업 공장을 간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그렇죠. 없는데요. 예.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거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청와대가 아니라 또 용산에서 그렇네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다는 거, 네.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참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날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미군 기지,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게 될 텐데 네.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도 같이 갔습니다. 아. 여기에 같이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산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5층만 빼고는 아직도 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네. 안 그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 무대는 첫 데뷔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낯설 테고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도 전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외교를 해왔던 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장소마저도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청와대에 쓰면은 뭐 해왔던 그런 관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군요. 좀 분주할 겁니다. 네. 일단 네. 정상회담은 5층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아.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은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럽니다. 뭐 아마 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건 우리 측도 뿐만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도 다 둘러보고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또 우리 국민들이 이게 빨리빨리 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알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준비 어떻게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열릴지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찬 장소가 눈길이 가던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한미 그 정상에 만찬하는 건 당연히 처음이죠. 네. 과거 청와대에 있으면은 국빈 만찬이라 그러면 손님이 많기 때문에 영빈관에서 하든가 네. 아니면은 본관을 하든지 상춘제 이런 데서 했는데 과연 요번에 만찬을 어디서 했을까 할까라고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꼽은 세 가지 후보지 중에 하나가 근처라면은 전쟁기념관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요. 네. 또 국방 컨벤션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우리 뭐 유물도 있고 문화가 있지만은 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사유의 방이라고 상설 전시관된 예. 방과 사유상 2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 꼭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식사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 예. 그리고 중앙박물관 앞에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보, 보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신각 정도 진짜 보신각 정도 여기 있습니다. 네. 같이 산보하는 자리를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일본도 이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미일 정상회담이 첫 이루어지는데 네. 일본 경우에는 만찬 정서를 어디로 했냐면 에도 시대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정원인 하포엔이라는 데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가 대중 고급 레스토랑인데 예, 예. 중요한 아주 좋은 정원이 꾸며져 있거든요. 네. 여기를 같이 두 정상이 산보한답니다. 일본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 미국 정상에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우리도 청와대 모처럼 벗어나서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멋과 미 이런 것을 좀 마음껏 누리게 한번 선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 DMZ 비무장지대에 꼭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일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DMZ라는 장소가 그 미국 대통령이 오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은 특히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미국으로서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현충일입니다. 예. 현충일이면은 미국 대통령이 그 유일하게 지구상에 남아 있는 냉전의 최현장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또 전투복 입고 그리고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한 컷이 아닐 수 없을 거거든요. 잠깐만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고 과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항상 찾았습니다. DMZ. 네,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으니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at's actually outside of it. He will not visit the DMZ. He will not. 네, 백악관 대변인이 확실하게 했어요. 안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아주 젊었을 때네요. 2013년에 여기 DMZ를 갔다 온 적이 있긴 한데 앞서 잠깐 지방 중간 선거가 있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고 싶을 겁니다. 가고 싶을 건데 왜 안 갔을까요? 일단 부통령 때 갔기 때문에 안 갔다라는 게 좀 설명이 좀 약하죠. 그렇죠. 일단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얼 데이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간 선거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안 가게 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북한 때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지금 한미 양국이 파악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어쩌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백악관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국정원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북한이 미국에게 겨냥해서 우리를 봐달라. 우리랑 뭐 핵 감축 협상하자. 그 무대로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수순일 거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겠다. 네. 예. 만약에 이 기간에 자신이 방한하는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면은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 이제 그 한미 양국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태세를 보이는 이벤트를 만들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번 방한 그리고 나아가서 방일의 목적이 큰 틀은 중국 견제입니다. 네. 중국 견제가 그 목적인데 이것을 북한으로 문제로 이렇게 초점을 흐트리고 싶지 않다. 그런 뜻으로 굳이 그 DMZ를 방문하는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니냐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포기라고 보신 거군요.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단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끝냈고 연료 주입 단계까지 맞춰서 이제 한 3, 4일 내로는 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 있었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바이든이 방한한 기간 중에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때 되면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무시 전략에서 좀 벗어나서 예. 보다 적극적인 그 응징 의지 또 대응 의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공동 대응, 한미 공동 계획, 대응 계획이 발표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예상되는 것은 한미 두 대통령이 아마 그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안보 관련 일정은 그것이 유일하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장소가 될지 아니면은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은 또 다른 형태의 그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예를 들어서 네. 용산 벙커에 같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그렇군요. 그것도 아마 한미 양국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의제 가운데 경제 동맹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새로 창설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미국이
IPEF라 그러죠. 예. 여기 이것을 창설하게 된 것이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하여튼 경제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가장 큰 핵심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공급망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확보하겠다. 그것은 그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한국 또 대만, 일본 네.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서 그 힘을 합치겠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그 반도체 설계는 최고 아닙니까? 미국이? 네, 그렇습니다. 그 퀄콤이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있지만은 예. 하지만은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면은 파운드리가 필요하죠. 이러면 삼성전자라 대만의 TSMC 같은 것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서버를 늘리려면은 반도체 한국에 필요하죠. 반도체 필요하죠. 예.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은 한국, 대만, 일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공급망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과거의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또 인권 또 시장 경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 동맹 네. 또 아니면 경제 동맹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술 동맹으로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장되는 예. 그 중요한 오늘 절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한미동 정상회담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탁현민 전 비서관도 만날 거라고 했고 또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이런 제안이 왔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측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한 연락이 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백악관에서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같습니다.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말씀이죠. 대북 특사의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중요하게는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특사를 받을 조건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진실 공방처럼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연락을 받았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은 지금 연락을 다시 주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식 나온 입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재로서는 예정된 면담 있지 않다. 그런 발표가 있었죠. 예, 예, 그게 예. 있었죠. 근데 현재로서는요. 예. 앞으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봐서는 면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는 것이 상식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뭐 미국 측이 옳느냐 아니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옳느냐 이렇게 진실 논쟁하는 것 자체가 네. 좀 백해무익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 야당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일단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힘을 실어달라. 이것이 가장 큰 무기일 겁니다. 예. 국정을 안정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의 주요 전략이 될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읍소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또 일꾼, 우리 훌륭한 일꾼이 있다라는 식으로 맞설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각종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측에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프리미엄,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그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7곳에서 앞섰거든요. 네. 과연 7석을 지킬 수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대선 결과와 한번 비교해서 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각 당 그 지지율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나온 그 전국 지표 네. 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 안정적인 여기 지금 일단 정당 지지도가 나오겠죠. 네. 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38% 아. 응답자의 예. 12%포인트를 더 국민의힘에 여당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그것은 예. 결국 새 정부 힘 실어주기 론이 지금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잘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그리고요. 하지만 예. 지방선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방선거는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 선거만을 해도 보면 그 소지역별로 굉장히 후보별로 우열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공약,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 지킬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네. 지역이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와 똑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여야 모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를 좀 볼게요. 지금 오세훈 후보랑 송영길 후보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여론조사 열세지만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전혀 믿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도 선거전이 좀 진행되면 그래도 가깝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럴 조짐은 지금까지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송영길 후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로 오는 과정까지의 그 서울 시민들이 썩 불쾌한 기분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점도 굉장히 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송영길 후보가 인물론에서 우위를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후보도 만만치 않은 그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정권 심판 정서 이거 전혀 서울 시민들한테 아직 통하지 않고 있다라. 이렇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지금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 네. 자칫 가다가는 이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 부의가 될 텐데 인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안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예. 앞서 이재호 의원 이상민 의원께 여쭤봤더니 부결될 가능성을 이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네. 문제고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자유투표로 마친다라면 가결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당론, 강제 당론이 아니라 공고적 당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고적 당론을 하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제적이 292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다 오지 않겠지만 다 참석한다면 147표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109명입니다. 네. 38명이 더 필요하죠. 굉장히 그러네요.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정의당 무소속 다 합치더라도 안 되고 민주당에서 상당표 수가 이탈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기명 투표랑 비밀 투표라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래도 공고적 당론이라도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을 때 그걸 이탈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유투표로 마치면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내일 이제 의총이 열린다고 하니까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